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차를 향해 슬금슬금 다가오는 한 아이. 멈춘 차를 지나쳐 그대로 도망가는데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은 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 앞으로 달려드는 한 아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운전자는 물론 본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제보자. 그때 4명의 아이들이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하는데요. 녹색불 들어오면 뛰어서 건너려고 그러나 보죠. 신호가 바뀌고 제보자가 출발하자 기다렸다는 듯 뛰어나오는 아이들. 당황스러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횡단보도 파란불에는 건너가지 않고 제 차를 쭉 쳐다보고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 앞에서 달리기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설마 하고 계속 그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제가 출발한 순간에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출발하는 타이밍에 맞춰 뛰어나온 아이들. 만약 제보자가 미리 조심하지 않았더라면 접촉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칠까?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섭죠. 좀 주의를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차가 뒤에 있어갖고요. 그러진 못했어요.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도로에 서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는데요. 살짝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도중에 아이들이 무단횡단한 모습을 보고 그냥 건너가겠거니 했는데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거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당황스러움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차 앞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아이들. 어린 맘에 하는 장난이라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과연 또래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험하죠. 그냥 재밌어. 운전자를 놀리려고. 큰일 나요. 어린이들조차 위험하다 생각하는 행동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라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가 훨씬 더 잘못했지만 운전자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일단 조사는 받지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위험한 행동은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아이고야. 그렇다 보니 보호자들도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런 놀이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뭐 학교 같은 데서나 공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깜빡이면 절대 가지 말라고, 깜빡이고 있어도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두에게 위험을 끼치는 아이들의 행동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이와 같이 위험한 놀이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둘째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위험한 놀이는 절대 안 된다고 평소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운전자 측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가 보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를 지나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 위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해가 커지기 전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그런데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와 추돌합니다. 그러더니 제보자와 2차 추돌로 이어졌는데요. 상대방 차가 2차선으로 가는갑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갑자기 저한테 오더라고요. 감속을 하면서 4차선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가 3, 4차선을 가로막으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사고 당시 핸들에 가슴을 부딪히며 구토까지 했던 제보자. 차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아이고.
제보자는 고속도로 3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차로 차가 빠르게 오네요. 그렇게 달려와서 2차로 갈 듯 하다가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사고 날 때까지 4초가 채 안 걸리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 당연히 100대 0이겠죠? 그렇죠. 저희 보험사 측은 저희 무과실을 주장을 하고 상대방 보험사도 저는 과실이 그렇죠. 없다라고 얘기를 당연하죠. 들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100대 0이면 더 이상 문제 삼을 게 없는데 근데 뭐가 문제죠? 상대방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저한테도 20% 과실이 있다고 했어요. 아이고야. 나 100대 0 못 받아들이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겠다. 제보자에게도 20%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상대방이 중앙분리대를 받고 나서 저한테로 와서 3, 4차선으로 올 때 제가 피하지도 않고 추돌하였다고 저의 과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차 저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오던 차가 나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빠르게 나오면서 그런데 중심을 못 잡고 오! 이때 제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왼쪽에서 저 차 튕겨나오잖아요. 4차로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로를 피하는데 4차로를 가로막으면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그래야 90대 10이든 80대 20이든 되는 거죠. 제보자에게 잘못을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더 감속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옆 차로에 흰색 차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멈추지 못하고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 고속도로 한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3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 끼어들더라고요. 차 부딪히는 순간에 하늘이 좀 노래지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속도를 먼저 줄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자칫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보자는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서 저 흰색 차가 트럭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런 트럭이 멈추고 이런 아이쿠 와 아이고 저 흰색 승용차는 왜 갑자기 꺾었을까요? 저 앞에 빨간 차가 가는데요. 저 빨간 차가 여기서 멈추는군요. 예, 빨간 차 멈추니까 트럭이 멈추고 저 흰색 차는 트럭과 너무 가까워서 트럭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피하다가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측 보험사 쪽에서는 100대 0으로 제 쪽을 지금 무과실로 주장을 했는데 상대편 쪽에서는 지금 90대 10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허, 90대 10이면 제보자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제보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상대방이 100대 0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우긴다라고만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는 나 2차로 정선으로 가고 있었고 앞에서 3차로 차들이 쭉 가면은 알아서 브레이크 잡고 알아서 브레이크 잡으면 되는데 2차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 예상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그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솔직히 너무 억울한 부분이 크죠. 승용차는 저 흰색 승용차는 저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죠. 점점 이렇게 가까우면 저 트럭이 급제동하면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2차로에 제보자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트럭과 부딪히는 거 피하기 위해서 그냥 꺾은 겁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섣부른 주행과 끼어들기는 금물. 안전거리 확보, 안전운전의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